손주에게는 차마 말 못한 할머니의 진심. 일부. 말하지 못한 마음은 늘 가슴속에서 늙어간다. 사람들은 나를 조용한 할머니라고 불렀다. 말수가 적고 웃음도 크지 않고 늘 같은 자리에 앉아 같은 창밖을 바라보는 사람. 사실은 말이 없었던 게 아니라 말을 꺼낼 기회가 점점 사라졌을 뿐이었다. 나는 지금도 매일 아침 손주가 다니던 초등학교 쪽으로 창을 연다. 이미 졸업한 지도 오래고 이제는 그 길을 오가지도 않는데 몸이 먼저 기억을 꺼낸다. 오늘도 잘 다녀와. 그 말을 하지 않아도 입술은 여전히 그 모양으로 굳어 있다. 손주는 어릴 때부터 유난히 밝았다. 웃음이 많았고 질문도 많았다. 할머니, 왜 하늘은 파래? 할머니, 사람은 왜 울어? 나는 그때마다 대충 웃으며 말했다. 크면 다 알게 된다. 지금 와서 생각하면 그건 대답이 아니라 피해가는 말이었다. 나는 아이에게 내 이야기를 들려줄 용기가 없었다. 내 손주는 내가 젊었을 때 어떤 사람이었는지 모른다. 내가 20살에 어떤 꿈을 꿨는지도, 어떤 걸 포기했는지도, 누군가의 아내가 되기 전, 누군가의 엄마가 되기 전, 그저 한 사람으로서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도. 그 아이는 할머니는 원래부터 할머니인 줄 알았다고 웃으며 말했지만 그 말이 왜 그렇게 가슴에 남았는지 아마 아이는 모를 것이다. 나는 젊었을 때 편지를 자주 썼다. 종이가 귀하던 시절이었지만 마음이 너무 많아서 어딘가에 적어두지 않으면 숨이 막힐 것 같았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가장 중요한 사람에게는 단 한 줄도 쓰지 못했다. 내 딸에게도, 내 손주에게도. 손주가 중학생이 되던 해 나는 큰 병을 앓았다. 수술대 위에서 눈을 감았다 떴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른 얼굴은 의외로 자식도 남편도 아닌 손주였다. 저 아이한테 나는 어떤 사람이었을까? 그 질문이 그날 이후 밤마다 나를 깨웠다. 손주는 병문 안을 와서 괜히 밝은 척을 했다. 할머니 금방 나아서 나 졸업식도 보러 와야지. 나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사실은 그때 말하고 싶었다. 할머니는 너를 볼 때마다 미안했다. 그런데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 왜 미안했을까? 그 아이가 잘못한 게 있어서가 아니다. 오히려 너무 착해서였다. 나는 착한 아이가 어른이 되어 자기 마음을 뒤로 미루며 사는 걸 수없이 봐왔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모습이 꼭 내 젊은 날 같아서 겁이 났다. 손주는 자라면서 점점 바빠졌다. 학원, 시험, 친구, 꿈. 전화는 짧아졌고 방문은 뜸해졌다. 그럴수록 나는 말이 더 줄었다. 괜히 전화해서 방해하면 어쩌지. 괜히 감정 얘기 꺼내서 짐이 되면 어쩌지. 나는 늘 먼저 참았다. 그게 어른인 줄 알았다. 어느 날 손주가 이런 말을 했다. 할머니는 왜 맨날 괜찮대? 그 말에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괜찮으니까 괜찮지. 그 아이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 눈빛이 조금 어두워졌다는 걸 나는 나중에야 떠올렸다. 사실은 괜찮지 않은 날이 더 많았다. 혼자 밥을 먹는 날, 밤에 무릎이 쑤시는 날, 갑자기 눈물이 나는 날, 아무 이유 없이 세상이 너무 멀게 느껴지는 날. 그럴 때마다 나는 손주의 번호를 눌렀다가 지웠다. 그리고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할머니가 참으면 되지. 나는 참는데 익숙한 사람이었다. 어릴 때부터 집안일을 먼저 배웠고 말보다는 눈치를 배웠다. 여자가 너무 나서면 안 된다. 어른 말엔 토 달지 마라. 참으면 다 지나간다. 그 말들이 내 인생의 자막처럼 항상 따라다녔다. 그래서일까?
나는 손주에게만큼은 다른 어른이 되고 싶었다. 잔소리 대신 응원을 해주고, 비교 대신 기다려주고, 결과보다 과정을 안아주는 사람. 그런데 정작 내 마음은 한 번도 보여주지 못했다. 손주에게 말하지 못한 진심은 하나가 아니었다. 너무 많아서 어디서부터 꺼내야 할지도 몰랐다. 그래서 나는 오늘도 이야기 대신 침묵을 선택했다. 하지만 이제는 안다. 말하지 않은 마음도 결국은 전해지지 않으면 사라진다는 걸. 이 이야기는 지금도 어딘가에서 손주를 생각하며 말을 삼키는 한 할머니의 기록이다. 아직은 시작일 뿐이다. 말하지 못한 진심은 이제 하나씩 꺼내보려 한다. 비록 늦었더라도. 2부. 괜찮다는 말 뒤에 숨겨둔 가장 솔직한 마음. 나는 늘 괜찮다는 말을 먼저 배웠다. 누군가 묻기도 전에 습관처럼 나왔다. 괜찮아. 아무 일 아니야. 나야 뭐. 그 말이 사람들을 안심시키는 말인 줄 알았고, 어른다운 말인 줄 알았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그 말이 나 자신을 얼마나 외롭게 했는지 조금씩 알게 되었다. 손주가 어릴 때 넘어져서 무릎을 까졌을 때가 있었다. 피가 났고 아이 얼굴은 금방 울음으로 일그러졌다. 나는 아이를 안고 이렇게 말했다. 괜찮아, 괜찮아.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때 손주는 내 품에서 울음을 그치며 나를 올려다봤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할머니도 아플 때 울어? 그 질문에 나는 웃었다. 할머니는 안 울어. 그 대답이 내 첫 번째 거짓말이었다. 나는 많이 울었다. 아무도 모르게 부엌에서, 화장실에서, 잠든 식구들 옆에서 베개를 적시며 울었다. 하지만 누군가 앞에서는 절대 울지 않았다. 울면 약해 보일까봐, 부담이 될까봐, 쓸모없는 사람이 된 것 같을까봐, 손주에게만큼은 그런 모습 보여주고 싶지 않았다. 아이의 기억 속 할머니는 항상 단단하고, 항상 웃고, 항상 괜찮은 사람이길 바랐다. 그래서 내가 가장 숨기고 싶었던 첫 번째 진심은 이것이었다. 할머니도 많이 외로웠단다. 외로움은 특별한 이유가 있어야 오는 게 아니었다. 집에 사람이 있어도, 전화벨이 울리지 않아도, 아프지 않아도, 밥을 먹고 있어도 문득 가슴 한가운데가 텅 빈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었다. 그럴 때 나는 손주의 어릴 적 사진을 꺼내봤다. 작은 손, 엉뚱한 표정, 나를 꼭 붙잡던 팔. 사진 속 나는 웃고 있었지만 그 웃음 뒤에 지금의 내가 서 있다는 걸 그땐 몰랐다. 손주가 크면서 점점 나와 멀어질수록 외로움은 조금 다른 얼굴로 찾아왔다. 기다림이었다. 전화가 오기를, 메시지가 오기를, 할머니 하고 불러주기를. 하지만 기다리는 마음은 늘 조용히 숨겨야 했다. 바쁠 텐데, 젊은 사람 인생이 있지. 괜히 연락해서 귀찮게 하면 안 돼. 그 말들을 스스로에게 수없이 되뇌었다. 어느 날 손주가 집에 왔다가 급하게 나가면서 말했다. 할머니, 다음에 또 올게. 그 말이 왜 그렇게 길게 남았는지 그때는 몰랐다. 다음은 생각보다 늘 늦게 오기 때문이다. 나는 외롭다는 말을 손주에게 하지 못했다. 그 아이의 어깨에 짐 하나 더 얹는 것 같아서. 그래서 대신 이런 말을 했다. 할머니는 혼자 있는 게 좋아. 사실은 좋아진 게 아니라 익숙해진 거였다. 밤이 깊어지면 집안은
유난히 조용해졌다. 시계 소리, 냉장고 소리, 창밖에서 지나가는 차 소리, 그 소리들 사이에서 나는 가끔 혼잣말을 했다. 오늘은 아무 일 없었어. 마치 누군가에게 하루를 보고하듯이 손주에게 이 말을 해주고 싶었다. 내가 바빠도 괜찮다. 자주 못 와도 괜찮다. 하지만 가끔은 할머니 생각을 해주면 그걸로 충분하다. 그 말조차 부담일까봐 나는 또 입을 다물었다. 사람은 말하지 않은 마음 때문에 더 늙는 것 같다. 시간보다 침묵이 사람을 더 빨리 늙게 한다. 나는 외로움을 혼자 견디는 게 강한 거라고 믿었지만 지금은 안다. 그건 그저 아무도 기대지 못한 채 서 있는 것뿐이었다는 걸. 손주야, 이건 아직 내게 하지 못한 말이지만 언젠가 전해질 수 있기를 바란다. 할머니는 내가 잘 지내는 것만으로도 고맙지만 가끔 내 목소리를 들으면 하루가 환해졌단다. 그게 부담이라면 미안하지만 그게 할머니의 첫 번째 진심이었다. 3부. 사랑해서 더 미안했던 마음. 사람들은 미안하다는 말이 잘못했을 때 하는 말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나는 다르게 배웠다. 미안하다는 말은 사랑이 너무 커서 어쩔 줄 모를 때 나오는 말이라는 걸. 손주에게 내가 가장 많이 느낀 감정은 사랑보다도 미안함이었다. 그 아이는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다. 용돈을 달라고 조르지도 않았고 시간을 내달라고 때를 쓰지도 않았다. 늘 괜찮아라고 말했고 늘 다음에 봐도 되라고 했다. 그 모습이 기특하면서도 가슴을 아프게 했다. 나는 그 아이가 어른이 되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두려웠다. 세상이 그 아이에게 나에게 했던 것처럼 차갑지는 않을지, 열심히 사는 사람에게 왜 더 많은 걸 요구하는지, 착한 사람에게 왜 늘 참으라고만 하는지, 그걸 나는 너무 많이 봐왔다. 손주가 어느 날 조심스럽게 말했다. 할머니, 나 사실 가끔 너무 잘해야 할 것 같아서 힘들어. 그 말에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위로를 해야 했는데, 괜찮다고 말해줘야 했는데, 대신 내 마음속에서는 이런 생각이 들었다. 혹시 나를 보고 배운 건 아닐까? 나는 자식들에게도 늘 잘하라고만 말했다. 참으라고, 버티라고, 어른이 되면 다 그런 거라고. 그 말들이 그때는 사랑이라고 믿었지만 지금 돌아보면 편한 말이었을지도 모른다. 내가 견뎌온 세상을 그 아이도 견뎌야 한다고 당연하게 여겼던 것. 손주에게 미안했던 진짜 이유는 그거였다. 내 삶의 방식이 그 아이의 기준이 될까봐 참는 게 미덕이고 아픈 걸 숨기는 게 강함이고 외로운 걸 말하지 않는 게 어른인 줄 알게 될까봐 나는 그 아이만큼은 나처럼 살지 않기를 바랐다. 하지만 아이들은 어른의 말을 듣기보다 어른의 등을 보고 자란다. 내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아도 내가 어떻게 버텨왔는지를 그 아이는 느끼고 있었을지 모른다. 그래서 나는 더 미안했다. 손주가 고등학생이 되던 해 표정이 부쩍 어두워졌다. 웃음은 그대로였지만 눈빛이 달라졌다. 예전처럼 마음껏 웃지 않았고 대답도 짧아졌다. 나는 물었다. 힘든 일 있니? 손주는 웃으며 말했다. 아니야, 다들 이 정도는 해. 그 말이 왜 그렇게 내 가슴을 찔렀는지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혹시 내가 평생 해온 말들이
그 아이의 입에서 다시 나오고 있는 건 아닐지. 이 정도는 참아야지. 나보다 힘든 사람도 많은데 내가 약해지면 안 되지. 그 문장들은 내가 나에게 했던 말들이었다. 손주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싶었다. 참지 않아도 된다. 힘들면 힘들다고 말해도 된다. 너는 잘해서 사랑받는 게 아니다. 그런데 그 말들이 왜 그렇게 어려웠을까? 내가 평생 내 자신에게도 해주지 못한 말들이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미안했다. 손주를 너무 사랑해서 내 상처를 물려줄까봐 말하지 않은 침묵이 그 아이에게 숙제처럼 남을까봐. 손주야, 이건 할머니가 가장 늦게 깨달은 진심이다. 사랑은 가르치는 게 아니라 보여주는 거라는 걸. 그리고 내가 보여준 삶이 너를 힘들게 했다면 그건 할머니의 잘못이다. 사부. 그 말을 하지 못해서 시간이 흘러버렸다. 사람 인생에는 말하지 않아서 남는 후회가 있다. 나는 그 후회 하나를 평생 품고 살았다. 그 말은 어렵지도 않았고 특별하지도 않았다. 하지만 내 입에서는 끝내 나오지 않았다. 손주가 처음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섰던 날이 있다. 진로를 두고 많이 흔들리던 시기였다. 집에 와서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다가 손주는 내게 물었다. 할머니는 내가 뭘 하면 좋겠어? 그 질문은 내가 기다리던 말이었을지도 모른다. 나는 잠시 그 아이의 얼굴을 보았다. 불안과 기대가 섞인 눈빛. 그때 나는 이렇게 말하고 싶었다. 내가 원하는 걸 해. 틀려도 괜찮아. 할머니는 내 편이야. 하지만 입 밖으로 나온 말은 전혀 다른 말이었다. 요즘은 안정적인 게 최고야. 힘든 길은 안 가는 게 좋지. 그 말이 그 아이에게 어떤 무게로 남았는지 그땐 몰랐다. 손주는 고개를 끄덕였고 더 묻지 않았다. 그 침묵이 왜 그렇게 오래 기억에 남는지 나는 시간이 지나서야 알았다. 그 아이는 그날 이후 다시는 내게 선택을 묻지 않았다. 나는 안전한 길을 말해준다고 생각했다. 내가 살아온 세상이 그렇게 가르쳤으니까. 도전은 위험하고 꿈은 사치이고 안정은 버텨낼 수 있는 최소한의 약속이라고. 하지만 그 말 속에는 나의 두려움이 섞여 있었다. 나는 실패가 두려웠다. 그 아이가 실패하면 세상이 얼마나 냉정한지 나는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내가 대신 꿈을 꺾어버렸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혹시 내 말이 그 아이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접어버리지는 않았을지. 혹시 내가 해준 말이 평생 그 아이를 붙잡고 있지는 않을지. 그 생각이 계속 나를 괴롭혔다. 손주는 점점 말수가 줄었고 자기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 나는 눈치챘다. 그 아이는 이제 혼자 결정하고 혼자 감당하려 한다는 걸. 그리고 그 선택의 결과가 어떻든 나에게는 다시 묻지 않을 거라는 걸. 그때 나는 알았다. 내가 하지 못했던 가장 중요한 한마디가 무엇이었는지. 괜찮아, 내가 어떤 선택을 해도 할머니는 널 믿어. 그 말 한마디면 충분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 말은 이미 늦어 있었다. 사람의 마음에는 유통기한이 있어서 제때 건네지 못한 말은 용기가 아니라 후회가 된다. 나는 그 사실을 너무 늦게 배웠다. 손주야, 혹시 그날을 기억하고 있다면 이 말을 지금이라도 전하고 싶다. 너에게
안전한 길을 말한 건 너를 믿지 못해서가 아니라 너를 너무 사랑해서였다. 하지만 사랑이 내 가능성을 막아버렸다면 그건 할머니의 잘못이다. 그래도 한 가지는 분명히 말할 수 있다. 할머니는 내가 실패해도 절대 너를 실망하지 않는다. 그 말을 그때 하지 못해서 지금도 가슴이 아프다. 오부. 이제는 말해도 괜찮다고 생각했다. 사람은 어느 순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걸 알게 된다. 나는 그걸 아주 사소한 일로 깨달았다. 그날도 평소와 다르지 않은 하루였다. 약을 챙겨 먹고 창문을 닫고 혼자 밥을 먹었다. 숟가락을 내려놓는 순간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오늘 하루가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면? 그 질문이 왜 그렇게 현실적으로 느껴졌는지 나도 모르겠다. 그날 밤 서랍을 정리하다가 오래된 공책 하나를 발견했다. 젊었을 때 쓰던 노트였다. 누렇게 변한 종이, 번진 잉크, 흔들리는 글씨. 그 안에는 내가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마음들이 적혀 있었다. 오늘도 참았다. 말하면 편해질 텐데. 그래도 내가 참아야 한다. 그 문장들이 한 장 한 장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때 처음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다. 이 마음을 끝까지 아무도 모르게 가져가야 할까? 손주의 얼굴이 떠올랐다. 어릴 적 내 손을 잡고 절대 놓지 않던 그 아이. 지금은 내 손보다 훨씬 큰 세상을 잡고 살아가고 있을 아이. 그 아이에게 내가 남길 수 있는 게 무엇일까를 처음으로 생각했다. 나는 깨달았다. 말하지 않는 사랑은 전해지지 않는다는 걸. 그리고 전해지지 않은 사랑은 결국 후회로만 남는다는 걸. 그날 이후 나는 조금씩 연습을 했다. 거울을 보며 말을 꺼내보기도 하고 혼잣말로 손주의 이름을 불러보기도 했다. 사실은 할머니가 그때는 하지만 말은 늘 중간에서 멈췄다. 그래도 전과 달라진 게 있었다. 도망치지는 않았다. 예전 같았으면 괜히 말해서 뭐해하고 마음을 접었을 텐데 이번에는 다시 꺼내보았다. 아주 천천히. 며칠 뒤 손주에게서 메시지가 왔다. 할머니, 주말에 잠깐 들를게. 그 짧은 문장이 왜 그렇게 크게 느껴졌는지 나는 그날 하루 종일 마음이 분주했다. 청소를 하다가도 멍해졌고 밥을 하다가도 숟가락을 멈췄다. 말할까 말하지 말까 수십 번을 되뇌었다. 지금까지 안 했는데 이제 와서 해도 될까? 괜히 아이 마음을 흔들지는 않을까? 하지만 또 이런 생각도 들었다. 지금도 안 하면 영원히 못할지도 모른다. 손주가 문을 열고 들어왔을 때 나는 그 아이를 유난히 오래 바라보았다. 예전보다 조금 말라 보였고 눈 밑에 그늘이 있었다. 그 모습을 보자 결심이 조금 더 단단해졌다. 차를 한 잔 내주고 마주 앉았을 때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 침묵이 예전과 달랐다. 도망치기 위한 침묵이 아니라 넘어가기 직전의 침묵이었다. 나는 입을 열었다. 아주 조심스럽게. 할머니가 너한테 한 번도 말 안 한 게 있어. 그 한 문장이 내 평생에서 가장 떨리는 말이었다. 손주는 아무 말 없이 나를 바라보았다. 그 눈빛이 나를 재촉하지도 막지도 않았다. 그저 기다려주고 있었다. 그 순간 나는 처음으로 느꼈다. 아, 이제는 말해도 괜찮겠구나.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괜찮겠구나. 육부. 처음으로 마음을 내려놓았다. 말을 꺼내겠다고 결심했지만 막상 입을 여니 목이 먼저 막혔다. 나는 차잔을 두 손으로 감싸쥐었다. 손이 떨리는 걸 숨기고 싶어서였다. 손주는 아무 말 없이 기다리고 있었다. 그 기다림이 나를 더 솔직하게 만들었다. 할머니는 늘 괜찮은 척만 했어. 그 말로 나는 시작했다. 손주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아직 무슨 말인지 모르는 얼굴이었다. 사실은 괜찮지 않은 날이 더 많았단다. 그 말을 하고 나니 가슴이 조금 내려앉는 느낌이 들었다. 나는 계속했다. 외로웠고 무서웠고 자주 울었어. 이 말을 누군가 앞에서 소리내어 한 건 그날이 처음이었다. 손주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위로도 질문도 없었다. 그저 내 말을 흘려보내지 않고 받아주고 있었다. 할머니가 너한테 늘 괜찮다고만 한 건 내가 걱정할까 봐서였어. 나는 잠시 숨을 골랐다. 하지만 그게 내 마음까지 혼자 견디게 만들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더라. 그제야 손주의 눈빛이 조금 흔들렸다. 나는 그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할머니는 내가 강해지길 바랐어. 근데 강해지는 게 아픈 걸 숨기는 건 아니잖아. 그 문장을 말할 때 내 목소리는 조금 떨렸다. 나는 고개를 숙였다. 미안하다. 그 말은 쉽게 나오지 않았다. 평생 속으로만 되뇌던 말이었다. 내가 힘들다고 말할 때마다 할머니는 너무 늦게 알아차렸어. 그리고 괜찮다는 말로 넘겨버렸어. 손주는 그제야 조용히 말했다. 나도 할머니한테 약한 모습 보이기 싫었어. 그 한마디가 내 가슴을 세게 쳤다. 그제야 나는 깨달았다. 우리는 서로를 지키려다 서로에게 솔직하지 못했던 거였다. 할머니는 너한테 강한 모습만 보여주고 싶었어. 그래서 내가 힘들어하는 걸 봐도 괜찮다고 믿고 싶었어.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 침묵은 이전과 달랐다. 무거웠지만 차갑지는 않았다. 나는 마지막으로 이 말을 꺼냈다. 할머니도 완벽하지 않았어. 그래도 너를 사랑하는 마음만큼은 한 번도 거짓이 아니었단다. 손주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다. 하지만 그 눈물은 슬픔보다는 이해에 가까워 보였다. 그 순간 나는 처음으로 마음의 짐을 조금 내려놓았다. 말하지 못했던 진심은 이렇게 조심스럽게 세상 밖으로 나왔다. 7부. 그 아이도 혼자 버티고 있었다. 손주는 한동안 말을 하지 않았다. 고개를 숙인 채 차가 식는 것도 모른 채 가만히 앉아 있었다. 나는 그 침묵이 겁이 나기도 했지만 이제는 피하지 않기로 했다. 손주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할머니는 항상 나보다 훨씬 강한 사람인 줄 알았어. 그 말에 나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그래서 힘들다는 말 잘 안 하게 됐어. 손주는 내 눈을 보지 않고 이어서 말했다. 괜히 말하면 할머니가 걱정할까봐. 그 순간 가슴이 꾹 눌린 것처럼 아팠다. 나는 그 아이를 지키려 했고 그 아이는 나를 지키고 있었다. 나도 괜찮다는 말 자주 했잖아. 손주는 작게 웃었다.
근데 사실은 괜찮지 않은 날이 되게 많았어. 그 말이 내 지난 세월을 그대로 되돌려주는 것 같았다. 손주는 천천히 이야기를 꺼냈다. 뭘 해도 잘해야 할 것 같았어. 실수하면 실망할까봐, 포기하면 약해 보일까봐. 그 문장 하나하나가 내 가슴에 조용히 꽂혔다. 나는 처음으로 손주의 삶을 제대로 들여다보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지금까지는 멀리서 바라만 봤던 것 같다. 할머니가 항상 참는 모습만 보여서. 손주는 잠시 말을 멈췄다. 나도 그래야 하는 줄 알았어. 그 말은 비난이 아니었다. 그저 사실이었다. 나는 그제야 알았다. 내 침묵이 그 아이에게는 기준이 되었다는 걸. 그래도 손주는 잠시 숨을 고르고 이렇게 말했다. 오늘 할머니 말 듣고 좀 편해졌어. 그 말에 눈물이 왈칵 쏟아질 뻔했지만 나는 참고 고개를 끄덕였다. 할머니도 그렇게 힘들었는데 나만 힘든 줄 알았거든. 근데 혼자가 아니었던 것 같아서. 그 말은 위로였다. 내가 해주지 못했던 위로를 그 아이가 나에게 건네고 있었다. 나는 손주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다. 예전처럼 꽉 쥐지는 못했지만 그 온기는 여전히 따뜻했다. 할머니, 손주가 말했다. 앞으로는 괜찮지 않으면 괜찮지 않다고 말해도 돼? 그 질문에 나는 망설이지 않았다. 그래도 돼. 아니, 그래야 해. 그날 우리는 많은 말을 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서로의 마음을 처음으로 같은 자리에 놓았다. 그걸로 충분했다. 8부. 말하지 못한 마음이 결국 우리를 살렸다. 그날 이후 우리 사이에 크게 달라진 건 없었다. 여전히 각자의 하루는 바빴고 자주 보지는 못했다. 하지만 아주 작은 것들이 달라졌다. 손주는 가끔 먼저 전화를 했다. 할머니, 오늘은 좀 힘들었어. 그 말 한마디가 내 하루를 완전히 바꿔놓았다. 예전 같았으면 그래도 참고 해라고 했겠지만 이제는 다르게 말했다. 그래, 그럴 수 있지. 나도 조금씩 달라졌다. 괜히 괜찮은 척하지 않았다. 오늘은 몸이 좀 아프다. 오늘은 마음이 좀 허하다. 그 말을 해도 세상은 무너지지 않았다. 오히려 조금 더 단단해졌다. 나는 그제야 알았다. 진심을 말하는 건 약해지는 게 아니라 서로를 살게 하는 일이라는 걸. 어느 날 손주가 이런 말을 했다. 할머니, 난 할머니가 완벽해서 좋은 게 아니야. 사람이라서 좋아. 그 말에 나는 웃다가 울었다. 나는 이제 늦은 나이에 처음으로 배운다. 사랑은 다 보여주는 게 아니라 숨기지 않는 거라는 걸. 손주야, 이건 아직도 내 앞에서 차마 말하지 못한 말이다. 할머니는 내 인생을 대신 살아줄 수 없고 내 아픔을 대신 견뎌줄 수도 없다. 하지만 내가 흔들릴 때 앉을 수 있는 자리는 늘 남겨둘 수 있다. 혹시 앞으로도 힘든 날이 온다면 이것만은 기억해줬으면 한다. 괜찮지 않으면 괜찮지 않다고 말해도 된다. 울고 싶으면 울어도 된다. 그리고 그 모든 순간에도 너는 충분히 사랑받고 있다. 나는 이제 기다리는 법을 다르게 배운다. 전화가 오지 않아도 불안해하지 않고 말이 없어도
사랑이 사라졌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말하지 못했던 진심을 이미 서로 들었기 때문이다. 이 이야기를 여기까지 들어준 당신에게도 이 말을 전하고 싶다. 혹시 지금도 누군가를 생각하며 마음을 삼키고 있다면 너무 늦기 전에 한 번쯤은 말해도 괜찮다. 말하지 못한 마음은 사라지지 않는다. 그저 조용히 쌓일 뿐이다. 하지만 말로 꺼내는 순간 그 마음은 짐이 아니라 다리가 된다. 사람과 사람을 다시 이어주는 작은 다리. 나는 오늘도 창을 연다. 예전처럼 기다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미 이어진 마음을 느끼기 위해서. 그리고 조용히 말한다. 괜찮다. 이번에는 혼잣말이 아니라 진심으로. 완결 끝. 제작 AI 할매의 이야기방. AI 기반 창작 스토리 대본 및 영상 편집 100% 자체 제작.